네,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의 창업가, 투자가, 혁신가들을 만나봅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터뷰,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벌써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9번밖에 안 했어요? 네, 저 9번이 나 한 줄 알았는데, 네. 저희가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안 망하고 꾸준히 한 게 이제 9번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저희가 그동안 쭉 창업가 분들을 모셔오다가, 첫 번째로 우리가 창업가, 투자가 혁신가라고 처음 말씀드리는데, 투자가를 처음 모시는 시간인데요. 하여튼 일단 그 전에 오늘도 저희를 도와서 함께 진행해 주실, 에임메드 그리고, 모바일 닥터의 신재원 대표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재원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표님? 네, 일이 좀 많아져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되게 피곤해 보신다. 네, 창업자의 삶은 피곤한 것 같습니다, 항상.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승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승우입니다.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 즐겨보던 헬스인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죠. 감사합니다. 네, 지인분들이 나오시고 처음에 이렇게 최 박사님과 신 대표님의 만담 콤비도 항상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투자자 어떻게 보면 인터뷰로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오늘 좀 즐겁게 인터뷰하고 가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좋은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답변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포부가 정말 네. 감사하기도 하고. 일단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를 대부분 아시긴 할 텐데, 이제 간단하게 이게 어떤 회사인지 또 이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만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이제 창업 생태계에서 거의 처음에 일어나는 시드 투자를 주로 하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제 불리고요.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이제 창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만나 뵙고 창업 아이템들에 대해서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피드백을 드린 다음에 준비가 충분히 된다면 그때 이제 시드 투자를 하면서 같이 성장을 도와 나가는 그런 투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크게 3가지 투자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하드웨어 쪽, 하나는 소프트웨어 쪽, 마지막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인데 저는 이제 거기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아니면 메디컬 디바이스 아니면 테라피틱 같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의료 영역과 관련된 부분의 스타트업의 투자 및 엑셀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딥테크라고 하죠. 네네.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을 네. 이제 육성하시는 엑셀러레이터이시고, 그게 팀별로 이름이 원래 있지 않았나요? 왓슨이었나요? 예, 아직도 있고요. 네. 저희 팀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팀은 왓슨, 이제 왓슨과 크릭의 왓슨이고요. IBM 왓슨은 아니고. IBM 왓슨은 아니고. 네네네. 다행입니다. 왓슨과 크릭. 네, 그래갖고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처음 발견한 왓슨과 크릭에서 나온 왓슨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팀은 이제 하드웨어 쪽 팀이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팀이 슈타인이라는 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슈타인은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슈타인이라는 말도 있고,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게슈타퍼가 떠오르. 예,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딥테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이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왓슨 팀,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팀을 이제 이끌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네. 왓슨이라고 하니까 저는 셜록 홈즈의 왓슨도 생각이 나거든요. 왓슨이 의사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왓슨이 의사인데 홈즈를 옆에 도와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홈즈가 명탐정으로 이제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조연의 역할인데 네. 그 왓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IBM 왓슨이 조금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 괜찮지 않나. IBM 왓슨도 더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왓슨은 또 IBM 창업자가 또 왓슨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는 3부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드렸는데요. 1부에서는 이제 이사님 개인에 대한 인터뷰, 소위 그 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거기서 하시는 역할 같은 것들. 네. 3부는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이나 포부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1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까발려지는 시간입니다. 네. 잘해야 되겠네요. 요새 이 기록에 남으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편집해드립니다. 그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것들. 네네. 먼저 이제 사실 저희 주인공들이 사실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닌데 많은 경우에 의대 출신 분들이시고 의사이신데 조금 다른 일반적인 의사들과는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세요. 이승우 이사님도 이제 연세의대 졸업하신 의사이십니다. 네네. 그렇죠? 네. 면허는 있습니다. 또 인턴까지 하셨으니까 꽤 임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원래 의대에 다니기 전에 공대를 졸업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다니다 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은 안 했고요. 공대를 이제 입학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약간 그때 IT 벤처 붐이 막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IMF도 왔었죠. 네, 그리고 IMF도 오고, 그 다음에 IMF 왔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지나고 이제 뭐 그 벤처 붐들이 막 불면서 그때 이제 뭐 의도했던 안 했던 이제 정부에서도 뭔가 벤처에 대해서 되게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컴퓨터 사이언스가 되게 저기 들어가면 저런 걸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이제 제가 들어왔던 학교가 이제 학부로 크게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런 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대학 생활의 재미에서 많이 발현을 못하고 학점을 좀 잘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재료공학을 배정을 받더라고요. 공학부를 이렇게 공학부로 뽑았는데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해서 전공을 정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던 전공을 받으니까. 체류공학도 괜찮잖아요.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생각을 안 하던 거라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사실 그런 자아를 성찰하거나 진로를 보는 과정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이제 대학생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공부를 좀 놓으면은.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뭐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의대를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열심히 또 수능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갖고 동기들보다 좀 늦게 의대로 들어가서 몇 학번으로 들어가신 거죠? 네, 이제 사수생 공사학번으로 들어갔죠. 그래갖고 사수생 공사학번. 그리고 공대는 2학년 1학기까지 다녔었고 그런 상태에서 공대 2학년 1학기까지 다니셨으면 꽤 다니셨군요. 근데 이제 뭐 전공하신 거는 학기는 많이 다녔는데 그 안에서 들었던 수업들의 학점이 안 좋아서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식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의대에 좀 뒤늦게 들어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또 특이하신 경력 시작이시군요. 의대로는. 그럼 의대 다니실 때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는 되게 내성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제가 반장 같은 걸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컴퓨터 동아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조용히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공대 가서도 동일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조용히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놀다가 공대생들이 보통 그렇죠. 맞습니다. 게임 좋아하고 공대생들 하듯이 놀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전형적인 공대생의 모습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의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의대는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6년제를 들어갔는데 예과 2년, 본과 4년을 이렇게 하는데 예과 때 이제 동아리 같은 거를 제가 들어가서 예과장 같은 걸 했었었고 무슨 동아리였어요? 저는 이제 밴드, 사진반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었죠. 밴드는 뭐 어떤 파트 베이스 했었습니다. 베이스 기타. 어울리시는데요, 베이스? 제가 조금 키가 커서 키 크시면 베이스 보통 하죠. 베이스가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베이스를 했었었고
그러고 이제 뭐 그 또 그런 게 이어져서 이제 본과 가서는 학생회에서 부회장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본의 아니게 리더십을 겪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하신 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나이가 많아서만은 아니고 제가 또 그 조금 또 이게 재밌는 스토리가 그 제가 이제 같은 학교에 있는 공대를 다니다가 같은 학교에 있는 의대로 옮겼어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지형이나 노는 방법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이제 동생들을 이끌고 이 예과 때는 그리고 제가 공대 때 들었던 교양 수업이랑 동일한 걸 듣게 됐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대학 국어, 대학 영어 뭐 이런 것들 네. 필수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걸 또 들으니까 이제 제가 테크닉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학점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성비가 좋게 그다음에 또 아마 저희 신 대표님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제 예과 때 그런 의대생들이 사실 상당히 네. 이제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패스 페일의 관점에서 저희는 삶을 바라보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패스만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끌겠다 하면서 이제 그 많은 네, 뒤쪽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지도를 하면서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놀 수 있나를 많이 알려줬더니 네. 그때 이제 뭐 그래서 동아리 그런 예과장 같은 것도 하고 학생회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는 썩 잘하진 못하고 그냥 제 학년 때 올라갈 정도로만 딱딱딱 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됐죠. 뭐. 네. 예. 그럼 충분하지 않나요? 네. 그런 리더십 경험이 이제 창업계, 뭐 벤처 업계 쪽으로 넘어오실 때 어떤 계기가 되셨나요? 그게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근데 뭐 학생 때는 그 뭐 이런 분야가 있는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 학생 때부터 뭐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뭐 아니면은 뭐 바이오 산업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막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좀 의대 학생회 활동 같은 걸 할 때 그 제가 이제 학생 부학장 교수님하고 이제 저희가 학생을 대표해서 얘기들을 해보면 상당히 의대 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폐쇄적이고 되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학사 일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학생들의 생활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험 날짜가 저희 때는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봤거든요. 월요일 오전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주말에 못 놀잖아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본과 1학년 내내 봤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약간 혹사거든요. 우리는 토요일 오전에 봤는데. 네. 그러니까 주말에 못 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그런 의도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 너도 꼴을 못 봐. 그랬더니 이제 그게 부작용이 매주 이제 일요일날 밤을 새고 네. 월요일날 시험을 보고 월요일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자고 수업 때 다시 또 주말에 몰아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주말에 또 하고 이게 되니까 긴장 풀려가지고 한 주 보내고 네. 하겠죠. 수업이 또 의미가 없어지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때 저희가 이제 학생회 할 때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 건의해서 저희 아래 학년부터는 토요일 날 보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런 기존에 있었던 제도나 이런 걸 좀 더 낫게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던 계기였던 건 맞는 것 기자를 같습니다. 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책 뭐 이런 쪽으로 네. 기자가 하는 일 바로 그런 일들인데. 네.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때 제가 좀 재밌게 그 중앙 동아리를 했었어요. 네. 두 개가 하나가 토론 동아리, 그다음에 하나가 마케팅 동아리를 했었죠. 그래갖고 저희 그 토론 동아리 친구들 중에 기자 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건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스타트업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IT 벤처 붐에 관심이 많았어서 네. 그때 읽었던 책이 뭐 빌 게이츠 뭐 아니면은 뭐 미래로 가는 네, 이런 그거 거. 예,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읽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여러 이미지가 있으신 안철수 네. 영혼이 있는 네, 승부 박사님의 이런 거. 그 영혼이 있는 승부 네. 뭐 이런 책들 뭐 이찬진 대표님 뭐 이런 소프트웨어 세계로 오라. 네네 저도 다 봤습니다. 네, 다 보셨을 네. 그래갖고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네. 벤처라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바이오나 뭐 디지털 헬스케어나 헬스케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사학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010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2008, 9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세상이 좀 왔었었고 그때 이제 앱 같은 게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봤던 앱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눔의 전신인 뭐 카디오 트레이너 같은 앱도 있었었고 그런 식의 이제 앱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의대생들과는 좀 다른 일상들을 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졸업하면 100% 군대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공중보건 의사라는 제도를.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근데 이제 공중보건 의사를 그때 이제 나이상으로는 제가 좀 더 많지만 이제 학번상으로 하나 위인 이제 웰테 강성지 대표가 이제 아마 뭐 전에 이제 나와서 얘기도 하셨겠지만 성향이 이제 저랑 좀 비슷한 데가 있으시니까 이제 공보일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강성지 대표랑 모여갖고 그때도 이미 긴밀하게 하셨군요. 강성지 대표랑은 사실은 사진반 동아리 선후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잘 알았고 이제 강성지 대표도 워낙 좀 딴 쪽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고 그 친구는 막 본교 학생회 활동하고 막 이랬었고 저는 이제 의대 쪽에서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아이디에이션을 했었었죠. 이제 주중에 근무하고 이제 끝나면은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했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앱도 막 만들어보고 기획도 해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냈던 아이디어들이 지금 앱으로 따지면 뭐 레진 코믹스 비슷한 앱도 있었고 그 의료 헬스케어 쪽만 아이디어 그것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고 캐시워크 같은 것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눔 비슷한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계속 디자인하고 그림 그리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개발자가 팀 안에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개발이 안 되니까 계속 생각만 하다 구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고민을 저는 거기서 약간 제너럴리스트로 갈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내 전공을 살려볼 거냐라는 생각을 이제 공보이 끝날 때쯤에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전공을 좀 더 살리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제 인턴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헬스케어 쪽은 그런 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눔이나 눔 비슷한 거를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카디오 트레이너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강성지 대표님, 김영희 대표님 말씀 나와가지고 사실 이 질문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유독 지금 한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에 보면 의사 출신들의 창업가 혹은 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의대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연세의대만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어떤 교육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왔어요. 웰트의 강성지 대표, 지난번 나오신 눔코리아의 김영인 대표님, 그리고 저희 지난번 나오셨던 LW 김정은 변호사님도 연대의대 출신이고, 강남원리 창업자분들도 연대의대 출신으로 알고 있고, 지금 투자자이시지만 IMM 인베스트먼트의 문여정 이사님 같은 거 다 연세의대 출신의 의사들이시거든요. 서울대도 몇 명 있어요. 또 신재현 대표님. 또 하여튼 오늘 연대 얘기만 오늘 연대 얘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대가 좀 학풍이 저도 이제 연대 대학원을 좀 다녔거든요. 대학원 이제 언론대학원을 좀 다녔는데 저도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서울대랑 틀린 게 있어요.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연세대를 지원한 학생들 자체가 조금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연세대를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가설은 뭐냐면 또 최근 몇 년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의대생들 중에서 또 최근 몇 년간은 연대의대가 좀 뜸해요. 제 느낌에. 이게 약간 뭔가의 한 세대에 좀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이유가 있는 건지는 사실 제가 따로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 때 이제 정확히 강성지 대표
때부터 03학번 때부터 교육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뭐 다른 의과대학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 때는 의학교육학과라는 학과가 있고 네. 거기에 상당히 이제 나름 병원에서 입김이 있으신 교수님께서 이제 주임 교수로 계셔서 그런 교육 과정을 좀 획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회에서 그런 네. 그런 것도 사실 의대에서 보통 잘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견도 되게 반영을 많이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받았을 때 앞으로 의사가 의대를 나와서 의사 그냥 개업의나 아니면 뭐 봉직의나 아니면 교직에만 있어서 되는 세상은 이제 앞으로 길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되게 뭐 다른 쪽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저는 이제 그 의사들이 보는 미디어 중에 청년 의사라고 네, 청년 의사 박재영 주관 네, 박재영 주관님께서 이제 저희 또 선배님이신데 그렇죠. 네. 그래서 박재영 주관님께서 이제 오셔서 한 학기짜리 수업을 매년 하셨었어요. 뭐 의사와 사회 뭐 이런 식인데 이제 그 박재영 주관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수업이 사실 좀 그 사회과학을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사라는 집단이 상당히 좀 보수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쪽 시각으로 편향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과격하게 보면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가 어려운데 그걸 이제 의사의 시각을 한번 거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이렇게 고르게 볼 수 있는 식의 어떤 그런 수업들을 좀 해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들었던 세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양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아주 이제 예, 맞습니다. 네, 보시죠. 네. 그러면 인턴을 한 거는 그냥 뭔가 전공을 하려고 네네네. 사실 의사의 길을 가려고 인턴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갑자기 또 그냥 하다가 레지던트 무슨 과 지원했어요? 그게 이제 저 정신과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근데 정신과가 이제 그 정재영이라고 해서 그렇죠. 정신과 재활 영상의학과 그때 제 탑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지. 예. 그 전에는 그안 그랬다. 아, 그쵸. 지금도 그래갖고- 높지 않나요? 아, 지금도 지금도 네. 높습니다. 지금도 그래갖고 높죠. 근데 제가 이제 한 의대에서 절반 정도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한 상위 20-30% 정도에서 컷이 끊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신과를 지원을 했다가 약간 애매했고 그 해에 그래갖고 약간 결국은 뭐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떨어진 인턴이 됐었죠. 그래갖고 지원을 하셨네요. 예, 지원했습니다. 네. 저 12월 달에 시험 봤는데. 네, 다 인턴 시험도 다 봤고요. 그러니까 1월, 2월은 그냥 떨어진 상태에서 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예전부터 정신과에 관심 있던 거를 정신과 교실에서도 아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학부 때 그 정신과 쪽에서 연구 같은 것도 한 2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데,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공정하게 또 가야 되니까. 네, 점수죠. 네, 시험이 우선이니까요. 점수. 그거 뭐, 한 문제 더 맞췄어야 돼. 예, 맞습니다. 의대는 내신 등급이 나와요. 재밌게. 그래갖고 이게 몇 등급이 있는데 제가 뭐 그 차점자랑 뭐 그래도 2, 3등급 차이 나니까 이거 뒤집는 건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뭐 내년에 또 해라라는 식의 시그널을 이제 받았고 과에서 그래서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뭐 딴 과를 갈까 아니면 뭐 저희는 이제 전기병원, 후기병원이 있어서 후기병원 지원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근데 그때 딱 때마침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 때 마케팅 동아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다른 과에 있던 이제 친한 동생이 그때 이제 벤처 캐피탈에 있었어요. 이제 K큐브 벤처 네네. 지금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건데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한 회사가 있다 내가. 근데 거기 대표님이 의사인데 의사를 또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럼 나 만나보겠다. 나 어차피 1년 쉬어야 된다. 그때 뭐 어디 병원 봉지기로 해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뭐 어차피 쉬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럼 부담 없이 갔었죠. 그래서 네. 그때 뵀었던 분이 이제 그 헬스웨이브 지금은 헬스브리즈라는 회사의 정희두 대표님이셨고요.